일본 특유의 양아치스러움을 고스란히 드러낸 두 선수. 니킥과 어퍼컷 연타에 공중회전을 하며 쓰러지고 심판이 말리는 와중에도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곧이어 경기장은 난장판이 돼버리고 관중들은 익숙한 듯이 담담한 표정을 짓는데요. 과연 이 폭주족 같은 사내는 누구인지 오늘은 불량배들의 격투기 단체 아웃사이더에서 활약한 요시나가 케이노스케와 그의 주요 경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FC 해설, 프로모터,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저는 차도르입니다. 투기 종목, 다시 말해 싸움과 관련된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차도르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1983년생으로 초등학교 시절 야구 선수였던 요시나가 케이노스케. 중학교에서도 야구를 했던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불량의 길로 빠져버렸고 13살 때부터 폭주족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요시나가는 도치기현 최대의 폭주적인 마리안 로즈의 총장을 맡아 지역을 대표하는 양아치로 성장하는데요. 그는 운동으로 유명한 사쿠신가쿠라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1년을 채 다니지 못하고 중퇴를 결정. 이후 등판에 이레즈미를 새기고 문신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 사실 뚜렷한 목표가 없는 백수 날건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도중 20대 초반 무렵 평소처럼 길거리 싸움을 하게 된 요시나가. 그는 외모와 체격 모두 평범해 보이는 남자와 붙었다가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평범하게 생긴 남자는 바로 격투기 수련자였습니다. 그동안 길거리 싸움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요시나가였기에 이번 첫 패배는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패배가 요시나가의 인생을 뒤바꿔 놓게 됩니다. 바로 이 패배를 계기로 그는 주짓수를 시작한 것이죠. 일본 파이터 중에 진짜 만화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법 소질을 보이며 아마추어 대회에도 출전한 요시나가. 그렇게 3년가량 격투기를 연마하다 아웃사이더 첫 번째 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쥔 요시나가.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그럴까요? 솔직히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뛰어난 외모로 특히 일본 여성 팬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스타성을 감지한 아웃사이더는 적극적으로 요시나가를 밀어줍니다. 타격에서는 영락없는 길거리 파이터의 모습이지만 서브미션 캐치 능력만큼은 확실하게 지니고 있던 요시나가. 그는 2경기 연속 삼각조르기로 승리하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합에서 안바로 탭을 받아낸 요시나가는 폭주족의 상징인 특공대복을 입고 독특한 캐릭터를 붙이는데요. 이어지는 상대는 얌전해 보이는 인상의 사노 테치야. 블로그 업데이트와 프로레슬링 관람이 취미인 그는 학창시절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출전하는 MMA 시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선수의 경기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소 어설픈 요시나가에 비해 타격폼이 갖춰진 테치야. 뒷목부터 잡고 보는 요시나가 가위치기로 테이크다운에 성공하지만 그라운드에서 붙어주지 않습니다. 부족한 기술력을 근성으로 커버하는 요시나가. 거칠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요시나가의 킥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펀치 카운터로 미들킥을 넣어주며 거리 싸움에서 이득을 챙깁니다. 기본기가 출중한 복서를 상대로 물러섬이 없는 요시나가. 스프롤로 더블렉 막아내는 테치야. 그래플링 공방의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킥 전략만큼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킥복싱 스타일의 높은 스탠스에 테치야의 주먹이 빗나가고 자꾸만 들어오는 미들킥이 너무나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스탠딩에서 흐름을 잡아가는 요시나가. 원거리에서는 킥을, 근거리에서는 넥 클린치를 활용해줍니다. 복싱 선수 출신답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지 않는 테치야. 반면 요시나가의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이 틈에 잃었던 점수를 만회하기 시작합니다. 다소 헤맸던 초반에 비해 점점 감을 잡아가는 테치야. 노골적으로 미끼를 던져보지만 시간을 벌기가 쉽지 않고 뭔가 안 풀린다는 표정을 지으며 1라운드를 마칩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여전히 킥을 섞어주는 테치야. 하이킥의 앞면에 얹히지만 로우킥 카운터로 되갚아줍니다. 무슨 이유인지 자꾸만 점핑 펀치를 고집하는 테치야. 거리를 잡지 못하던 이때 앞손 카운터가 들어가고 연이어 펀치가 적중하면서 또다시 흐름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기세에서 밀리지 않으며 터프하게 받아치는 테치야. 계속해서 화끈하게 치고받는 두 선수. 펀치력에서 밀리는 요시나가 황급히 셀프 가드를 선택합니다. 평소 대부분의 승리를 가드 포지션에서 만들어냈던 요시나가 어김없이 트라이앵글을 노려보지만 그립이 잡히기 전에 몸을 세워 차단하고 이어지는 서브미션의 위협 속에 파운딩이 적중합니다.
호기롭게 그라운드로 데려갔으나 외려 손해만 보게 된 요시나가 스탠딩으로 재개되는 순간 이번에는 요시나가의 차례가 돌아옵니다. 플라잉 니킥까지 터트리며 타격전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가는 요시나가 일방적인 교환 속에 테치야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마지막 10초 사인이 울립니다. 이렇게 테치야의 패배가 확실시되던 이때 갑자기 기적같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마주보려는 동작과 니킥이 동시에 교차되면서 테치야가 자연스럽게 풀마운트를 점령하고 경기 종료 1초를 남겨주고 심판이 TKO를 선언합니다. 분명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에서 꽤나 억울한 패배를 당하게 된 요시나가 평소 아웃사이더라면 난투극이 일어날 법한 일이지만 요시나가는 아싸가 인싸에게 패배한 것이라며 결과를 깨끗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단체로부터 3개의 보너스를 받으면서 일본 격투기 팬들에게 관심과 극찬을 한 몸에 받게 되는데요. 특히 아웃사이더의 수장인 마에다 아키라는 최근에 열렸던 아마추어와 프로 시합을 통틀어 격투기 최고의 경기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패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지가 오르게 된 요시나가 이후 그는 아웃사이더 70kg 이하급 토너먼트에 출전. 첫 경기를 19초 만에 결정지으며 산뜻한 출발을 알립니다. 다음 16강전의 상대는 선술집을 운영 중인 이마나미 타쿠야. 펀치에서 맥주의 청량감이 전해진다고 하여 몰트맨과 메가폭발이라는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일본 감성 닿네요. 평소처럼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신장 차이를 활용하는 요시나가 압박감을 느끼는 타쿠야. 로우킥 한 방에 정신없이 카운터가 날아듭니다. 니킥에서 뒷목 제압, 허리 후리기로 이어지는 짜임새 있는 콤비네이션, 사이드 컨트롤에 실패하지만 곧이어 셀프 가드로 들어가고 서브미션의 위협 속에 서둘러서 빠져나옵니다. 예상 외의 거센 압박에 움츠러드는 타쿠야. 또다시 니킥 연타가 장렬하고 빰 클린치가 풀리자마자 테이크다운으로 전환합니다. 그립 방향으로 무게를 실어 짓눌러버리는 요시나가 뒷목을 당김과 동시에 다리를 풀지 못하도록 손목을 캐치, 전매 특허인 트라이앵글을 성공시키며 깔끔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같은 날 펼쳐진 8강전의 상대는 부동산 회사를 경영 중인 사회구사 요시히로. 시간은 곧 돈이라며 높은 수입을 자랑하는 그는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격투기 무대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돈이 되지 않는 선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요시나가 케이노스케는 자신의 가치를 올려줄 최적의 상대라고 합니다. 그럼 폭주족 대장과 부동산 사업가라는 진짜 기상천외한 매치업, 지금부터 그 경기 보시겠습니다. 가드 플레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과감하게 태클 치는 사회구사. 기회가 저절로 굴러들어온 요시나가 어려움 없이 오모플라타를 시도합니다. 그대로 움직임을 따라가며 상체부터 제압하는 사회구사. 가드 패스와 이를 저지하려는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지고 다소 애매한 자세에서 요시나가에게 유리한 포지션이 주어집니다. 훅을 걸려는 시도 속에 터틀 자세로 버텨보는 사회구사. 기어이 파고드는 요시나가 성급하게 백초크를 노려봅니다. 괜히 그라운드 싸움을 걸었다가 손해만 입고 마는 사회구사. 신명나게 두들겨 맞으며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레프트 훅으로 출발하는 사회구사. 맞받아치는 요시나가 한 스텝 빠진 상대에게 감각적인 하이킥을 꽂아줍니다. 깨끗하게 턱으로 들어갔음에도 킥캐치에 성공한 사회구사. 그러나 급격한 체력 소진으로 이득을 거두지 못합니다. 파운딩으로 공간이 열린 순간 그립을 낚아채는 요시나가 하루 동안 2번의 트라이앵글 초크를 성공시키며 4강전에 진출합니다. 이렇게 181cm의 신장을 활용한 킥복싱 스탠스와 가드 포지션에서의 서브미션 캐치로 확고한 스타일을 구축한 요시나가 그는 4강전과 결승전을 모두 니킥으로 끝내버리면서 토너먼트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2012년 12월 과거 자신을 도발했던 타카아키 무라타를 상대로 상당히 이색적인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로우킥으로 출발하는 타카아키, 이어지는 훅2까지 화끈하게 휘두릅니다. 반면 냉정하게 돌려내는 요시나가 플라잉 니킥 페이크에 이어 슈퍼맨 펀치, 다시 니킥으로 연결되는 독특한 콤비네이션입니다. 상대의 주전장에서는 멀찌감치 빠져버리는 요시나가 스트레이트를 흘려내고 니킥으로 응수합니다. 흔들리는 타카아키, 연이어 복부 니킥이 적중하고 결정타를 넣기 직전에 심판이 다운을 선언합니다. 안면에 꽂히는 상황이었으나 덕분에 기회를 얻게 된 타카아키. 슬슬 자신감이 피어나는 요시나가 투 니킥 투로 이어지는 훌륭한 연계 동작입니다.
그러자 초반처럼 주먹을 내지 못하는 타카아키. 망설이던 사이 또다시 니킥 연타가 날아오고 어퍼컷이 안면에 걸리면서 공중고기를 하며 쓰러지는 정말 예술적인 KO 장면이 탄생합니다. 심판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가타를 집어넣는 요시나가. 악감정이 남았는지 눈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선수. 이때 타카아키의 세컨킥이 끼어들면서 패싸움 직전의 상황까지 몰립니다. 다행히도 덩치 큰 관계자에 의해 간단하게 제압당하는 세컨. 한동안 타카아키의 아우성이 계속되고 요시나가 역시 소리를 지르며 마무리됩니다. 짧은 경기였지만 요시나가의 순간 움직임이 빛을 발했습니다. 타카아키가 단발성 공격에 힘을 실으며 돌진하자 마주서서 부딪히는 대신 방향을 틀어 후속타를 저지하였고 높은 스탠스로 펀치력을 반감시킨과 동시에 니킥 카운터로 응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러쉬 빈도가 줄어들면서 요시나가의 킥거리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빰 클린치를 잡은 순간 상체를 숙이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자 어퍼컷을 맞고 만화처럼 날아가는 아크로바틱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사실 실력만 보면 프로 선수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전문적인 선수 못지않게 링에 자주 오른 요시나가 선수였습니다. 어느덧 아웃사이더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스타파이터로 자리매김하였고 10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번 출전을 했는데요. 요시나가 선수가 아웃사이더에서만 펼친 경기가 30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급성장한 인지도를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데요. 2010년 패션 브랜드인 킹크래프트의 프로듀싱을 맡은 요시나가는 같은 이름의 헬스장을 2개나 운영 중이며 영화 크로우즈 제로2에도 출연하였고 구독자 14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격투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요시나가는 최근 들어 이벤트 매치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는 작년 1월 격투기 초보자로 보이는 어느 거구의 사내에게 초살 승리를 거두었으며 2022년 연말에는 DJ 샤초라는 유튜버와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대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길거리 싸움을 일삼는 양아치에서 이제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성장한 요시나가 선수. 솔직히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좀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과연 요시나가 선수가 앞으로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어떤 엽기적인 도전을 할지 또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